이 현대기아 통틀어 가지고 자동차의 그 옵션에 대한 그 뭔가의 막 그 세미 이 막 늪이야, 이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창현TV 구독자 여러분, 엄태준입니다. 자, 오늘 또 주제는요, 신차 구매를 하실 경우에 좀 현명한 방법으로 차량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국산차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요, 신차 구매할 때 요령이라든가 뭐 각종 팁이 좀 있는가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생애 첫 차가 기아자동차 세라토였거든요. 그때 사실은요,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아버지의 동의를 얻어가지고요, 일단 차량을 세라토를 사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맨날 지나다니는 그 거리에다가 이제 기아자동차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세라토가 전시되어 있는 걸 보고 이제 뻑 간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사시게 되면요, 요즘에는 차량 선택을 못 하세요. 못 한다는 기준이 뭐냐면은, 일단 영업소에 가서 상담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눈높이가 막 계속 올라가요. 우리 왜 그 집 살 때는 사실 선택폭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살고자 하는 평수, 뭐 기타 등등. 그런데 이 차는 또 예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옵션에 대한, 차종에 대한 선택을 안 하고 가시면요, 정말 낭패 보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과 이 영업소 딜러분들이 이 콜라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차 하나 뚝딱 그냥 옵션, 뭐 그냥 아시잖아요. 현대기아는 뭐 옵션질 뭐 이 상술이 어마어마하듯이, 그런 거에 또 혹시 현혹되지 않으시려면요, 적어도 내가 사고자 하는 차종과 기본적인 옵션은 알고는 가셔야 됩니다. 옵션이 뭐 1, 20만 원도 아닙니다. 이게 패키지 상품이 많다 보니까 이것 빼고 싶고 저것 빼고 싶고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팁을 하나 여기서 이제 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즘에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 견적 사이트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정말 이거는 뭐 우리 애들도 한글만 알면은 정말 쉽게 이렇게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내가 차종을 원하는 차종을 먼저 고르시고, 그 다음에 뭐 옵션, 그 다음에 여기도 가격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내가 필요하지 않는 옵션, 잘 모르는 옵션들은 그냥 패스하시고, 원하는 옵션을 일단 한번 가격적을 내보시고 영업소에 방문하시면 이건 정말 너무 좋습니다. 상담 받기도 편하고 하기도 편하고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자동차를 구매하기 이전에 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뭐 정보 얻을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냐는 문제인데,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이제 코란도를 4개월 전에 신차를 뽑았죠. 좀 산지도 몰랐어. 차 나와서 알았는데, 광고 보고 그 진짜 이 미디어의 광고에 꽂히셔가지고, 눈부시게 탄생 Beautiful Corando. 쌍용차에서 가자마자 그냥 차 내놔 뭐 이런 식으로 뚝딱뚝딱 해가지고 뭐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옵션도 모르니까 그냥 풀옵션 이건 뭐 불 들어오니까 존나 이쁘네 하고. 예, 최소한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이제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아버지가 이제 좀 후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동네 이제 차 샀으니까 이제 뭐 다들 우리 아버님 나이 때 마지막 차 같은 거 하나 사시지 않습니까? 근데 뭐 느닷없이 빵 좋은 차가 막 어떤 아저씨 차 사고 그러니까, 그 또 사이에서도 이게 미묘한 뭐 그게 있어. 이 자동차가 비싸고 싸고 문제가 아니라, 이 보여주기 위한 그 아우라가, 우리 아버지한테 광고로 봤었을 때는 이 헤라카스 클래스가 활을 쏘는 그런 상징적인 코란도를 봤는데 정말 최고였죠. 근데 막상 또 오니까 또 기아자동차의 소렌토는 막 이 등치가 큰 뭐 그런 게 또 느끼는가 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후회를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이게 네 바퀴가 돌아가면서 운송수단이기 전에 이 차량은 나를 또 보여주는 하나의 또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미디어 채널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힘들어요.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많은 리뷰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미디어를 잘못 선택해서 잘못 보시게 되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되냐?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구매할 때 실구매자들이 사는 리뷰를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실구매자들이죠. 그런 분들은 정확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어디 하나에 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장점과 단점, 물론
장점이 많기 때문에 차량을 구매했겠지만 그래도 단점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그거를 좀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의 채널로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그다음에 동호회를 먼저 가입을 하셔가지고요. 거기는 카테고리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뭐 차량 결함이라든가 결함 안에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 결함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애로사항들을 쭉 있고 해결 방법도 쭉 있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니까 차 사기 전에 해당 동호회 먼저 가입을 하시고 그쪽에서 정보를 얻고 그 정보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미디어 채널로 이동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이야기는요, 신차 구매를 어떻게 하면 좀 저렴하고 조금 더 이렇게 프로모션을 많이 보고 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차를 생애 2번이나 이제 뽑았죠. 예, 첫 번째는 성년기가 되기 전 사회성이 없었을 때 뽑았을 때 하고, 두 번째는 사회 활동을 했었을 때 뽑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어김없이 저는 할부로 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2006년도에 처음에 차 샀을 때하고 2015년도 10년 이후에 샀을 때 이런 차를 구매했을 때는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이게 프로모션이라는 게 나는 프로모션에 적합하니까 더 많이 주고 그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 요즘에는 한 3가지 정도의 분류로 이렇게 차량 구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현금과 카드는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좀 하시는 경우 있고 거의 80% 이상은 캐피탈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제 활부를 이제 이용한다고 하죠. DB라고 하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조건이 충족하게 되시는 분들은 깊게 들어가면은 이제 뭐 장기 렌트랑 그다음에 뭐 리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뽑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신중해야 될 부분이 너무 필요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요, 어찌됐든 간에 차량가액을 낮춰서 사는 것들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에요. 뭐 아시다시피 3천만 원짜리 카드 할부 뭐 현금 할부 해가지고 그게 뭐 엄청나게 태가 날 정도로 할인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전시차나 재고차 같은 것들도 사야 될 상황이 되면은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포인트로 40-50만 원 받으려고 하신 분도 계시고, 무이자 활부를 1%라도 아끼기 위해서 뭐 사방팔방 뭐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신용이 진짜 좋으신 분들은요, 은행권에서도 5천만 원, 6천 원 받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해당해서 해주는 할부보다는 더 저렴하게도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일 저렴하게 하는 방법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 전시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고차, 그 다음에 활부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이율을 재고로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소 방문 후 차량의 포인트는 과연 무엇일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애들 장난감 사러 가는 몇십만 원짜리 장난감도 후덜덜 하는데, 예? 여러분, 애들 장난감 사러 갈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장난감이 있는데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망설여집니다. 왜? 장난감은 평생이 없거든요. 오늘 내일 금방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시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3천만원짜리 4천만원짜리 차 사러 가면서 장난감처럼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 없을 거지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런 분위기에 동의하지 말고 과감하게 전시장 들어갔으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거 다 하시고, 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전시장에 갔어요. 그냥 뭐 불편하게만 삐죽삐죽한 차 보러 왔는데 차 앉아봐도 돼, 이런 물어볼 필요 없고 과감하게 가셔서 어차피 살 마음이 있어요. 너한테 살 거 아니고 너한테 살 거 아니다 그런 거 불운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건 다 느끼고 오시라는 거야. 앉아보고, 직접 앉아보고 과감하게 평가해주세요. 이 차가 진짜 시트가 나한테 편한 건지 안 편한 건지, 물론 기성품이기 때문에 나한테 맞출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교감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충분하십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앉아보시고 이 시트는 이 정도다, 핸들도 만져보고 오케이 하면 다음 넘어가시는 거예요. 문짝도 한번 땅 닫아보고, 문짝 소리가 안 좋아, 그러면 거기서 뭐 따질 것도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넘어가고, 트렁크도 공간도 얼마만큼 넓은지 좀 보고 여러 가지를 따져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시승해야 되잖아요. 시승도 눈치 볼 거 없어요.
영업사원이 옆에 타든 안 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이 차량을 타봐야 이 차량의 구매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명백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운전에 대한 부분 안전에만 지켜주시면 뭐 그냥 까짓 거 뭐 그냥 풀악셀도 밟아보고 급정거는 좀 위험하니까 살도 좀 밟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핸들 스틸링도 한번 움직여 보시고 뭐 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요즘에 차량 기능들이 너무 많이 좋아졌어. 물어보는 거야. 이 친구가 진짜 자격 조건이 되는지. 반자율 주행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리버리한다. 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패스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할 것도 없어요.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기능이 좀 불필요해가지고 필요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 기능을 모른다는. 걔는 차 팔 자신이 없는 거야. 공부를 더 하던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카마스터님이 하는 역할인데 적어도 그 정도는 충분히 시승을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차량 전시차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신중하게 한번 고려해 보시죠. 자, 5번째 이야기. 생애 첫 차 구매 시 특별하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 필요성이 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이거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생애 첫 차 뽑았었을 때는 어리숙하고 몰랐었을 때니까 내가 사고자 하는 차종이 딱 정확했거든요. 옵션이고 지랄이고 이런 거 신경도 안 썼어요. 그냥 저 차 사면 땡큐다. 아버지한테 얼마나 내가 막 어필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지금은요 그렇게 사잖아요. 이 현대기아 통틀어 가지고 자동차의 그 옵션에 대한 그 뭔가의 막 늪이야. 이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모든 것들이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옵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필요한 옵션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옵션이 있어요. 근데 필요하지 않은 옵션인데도 불구하고 필요하게끔 만들어놓은 세팅이 교묘하게 현대기아에서 만들어 놨어요. 와, 이거는 정말 노벨 상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이제 생애 첫 차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것들을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관이 없으시면요, 아닌 말로 속된 말로 있잖아요. 그거야, 아반떼 사러 갔다가 소나타 사는 걸? 그럼 물어보지. 아반떼 풀옵션 살래? 깡통 소나타 살래? 물론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풀옵션이 좋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 삽니다. 왜? 저 같은 사람은 여유가 생기면 옵션을 갖다 붙이면 되니까. 물론 순정차처럼 퍼펙트한 옵션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감내하고 어느 정도 기분 낼 수 있는 옵션은 나와서 할 수 있거든요. 자, 생애 첫 차 여러분, 자, 차량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셔서 내 경제적인 거 여건에 맞추고 절대적으로 옵션에 대한 치우치는 차량 구매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째, 신차 출고 후 꼭 체크해야 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시간을 내가지고 일일이 문진표를 가지고 일일이 체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또 생업을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일일이 막 하는 분도 없었고, 물론 그렇게 체면을 채려면서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신차 검수 때 신차 검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신차 검수를 의뢰를 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서비스 상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신차 검수라는 거는 책임감의 의식이 정말 부여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못해서 이후에 발생이 되게 되면 피곤한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객과 그 다음에 이거를 탁송을 받는 또 중간 역할 용품점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사원이 될 수 있고,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또 주재원이라는 또 관리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거기까지 넘어가게 되면 복잡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신차 때에 기분이 손상되지 않는 신차 검수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지나치게 신차 검수를 해서 그렇게 따지면 받을 차가 없어요. 그렇지만 신차 검수에 정말 해결이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나와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확인하셔갖고 그냥 빠이빠이 하시고,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고 신차 기분에 훼손이 안 될 것 같은 수준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중간에 이제 영업사원이나 아니면은 용품점 사장이나 이걸 통해서 하시면 되고, 그런 조건은 뭐냐면은 이제 어쨌든 피해 본 거의 스트레스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받으셔야 되잖아요. 뭐 그게 금전적일 수도 있는 거고 서비스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권리를 행사하셔야 됩니다. 그죠? 어쨌든 뭐
남들이랑 똑같이 차 받아갖고 내 것만 그러면 기분 안 좋으니까 주재원하고 면담을 통해가지고 나는 이래서 기분이 안 좋으니까 당신네들이 이런 차량에 대해서 팔았으니까 내가 감사할 테니까 뭐 돈으로 주던지 뭐 서비스를 하던지 뭐 광택을 내주던지 뭐 해주던지 그렇게 적당한 신차 기분 내에서 서로 간의 기분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통하시면 기분 좋게 차량도 받고 또 그거에 대한 피해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자, 오늘 참견TV에는 국산차 신차 관련된 출고에 관련된 것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신차라는 거는 늘 우리한테 정말 힐링을 주는 그런 컨텐츠 같아요. 이 신차, 새 옷, 신발, 새 신발 뭐 이런 것들이겠죠. 자, 어쨌든 국산차 신차 리뷰는 사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컨텐츠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컨텐츠는 그 수입자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